하루 10분 국어를 부탁해. 안녕하세요. 우리 친구들, 여러분의 국어 요리사 은나쌤입니다. 자, 우리 이제 비상김 2학년 짤강 강의를 시작하게 되었는데요. 우리 짤강이라는 강의는 짧고 강하게 하루에 10분씩 짧게 하지만 강하게 여러분의 국어 실력을 쑥쑥 올려드리는 그런 강의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여러분 일단 OT를 안 듣고 온 친구들 있나요? OT 안 듣고 온 친구들 있다면 빨리 가서 듣고 오시길 바라겠습니다. 이 강의의 특징이라던가 강의를 어떻게 활용하면 좋은지 또 비상김 2학년의 전체적인 내용들도 좀 이렇게 소개하고 있으니까요. 우리 친구들 이거 듣고 오시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다. 알겠지? 꼭 듣고 오시기 바라겠고 또 하나 교환이 필요하다라는 거 OT를 들은 친구들은 안다. 그치? 자, 교환 꼭 필요하니까요. 교환 다운받아서 지금부터 함께 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우리 1단원 내 삶에 던지는 물음표라고 하는 요 단원의 큰 그림부터 한번 쭉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이 단원에서는 내 첫인상 맞는 것일까라고 하는 설명문과 정리함에 듣고 조리 있게 말하기라는 강연문을 좀 보도록 할 거예요. 그리고 선택학습까지 해서. 근데 어쨌든 오늘은 본격적인 내용 들어가기 전에 요거부터 설명문에 대해서 물론 우리 친구들 1학년 때 많이 공부를 했던 내용이지만 그래도 아직 정리가 안 된 친구들이 있을 것 같아서 다시 한번 설명문에 대해서 간단하게 보고 갈래 다지기 한번 하고 다음 시간부터 요걸 한번 보도록 할게요. 알겠죠? 자, 일단 우리 설명문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글쓴이가 독자는 잘 모르는 어떤 정보를 독자에게 이렇게 전달을 하는 거야. 그래서 이 독자는 이 정보에 대해서 무엇 하는 거? 이해하도록 하는 거. 독자를 이해시키기 위해서 쓰는 글 이렇게 여러분들 생각하시면 돼요. 정리 다시 한번 해보면 즉 정보 전달을 목적으로 해서 어떤 사물, 대상, 지식 등에 대해서 어떻게 독자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풀어 쓴 글이다 라고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게 되게 중요해. 독자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게 쓰는 거. 막 어렵게 쓰면 안 되지. 독자들이 알 수 있게끔 쓰는 거. 자, 그래서 좀 더 쉽고 좀 더 체계적으로 써야 된다. 이런 것들까지 기억해 두시면서 자, 그래서 알 수 있는 우리 설명문의 특징을 좀 보도록 할게요. 일단 첫 번째, 정확한 정보나 지식을 사실에 근거해서 전달해야 돼요. 즉 사실서, 즉 꾸며진 이야기나 거짓이 아니라 사실을 전달해야 돼. 이 설명문은 정보를 전달하는 글이기 때문에 우리 읽는 독자들 입장에서는 여기 나온 내용은 다 사실이라고 믿어버릴 수밖에 없거든요. 물론 그것도 다 판단을 하긴 해야 되겠지만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글을 쓰는 사람 입장에서는 내가 정보를 전달하는 글이니까 이 정보가 어때야 돼? 사실이어야 된다는 거죠. 그치? 또 하나 이 정보는요. 객관적이어야 돼요. 자, 글쓴이의 주관적 의견이나 느낌을 배제하고 객관적 입장에서 있는 그대로의 내용, 알겠지? 있는 그대로의 내용을 전달해야 된다. 의견이나 뭐 이런 게 아니라 생각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의 모습. 그러니까 예를 들어 제가 이런 얘기를 되게 많이 하는데 가끔 선생님 저는 객관적이라는 거랑 주관적이라는 거랑 이게 잘 구분이 안 된다라는 친구들이 되게 많아서 제가 이런 식으로 설명을 좀 많이 해요. 객관, 뭐 주관 또는 사실, 의견 이렇게 비슷하게도 볼 수 있는데 이런 거지. 제가 이렇게 설명 많이 하는데 내 키가 170이야. 물론 아니야. 뻥이야 얘들아. 이건 사실에 근거한 건 아니야. 그냥 그렇다 치자고. 알겠지 얘들아? 자, 내가 키가 170이다 라고 하는 거 우리 실제라고 한다면 자로 이렇게 잰 거야. 그러니까 누구나 그렇게 인정할 수밖에 없는 사실인 거죠.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어떤 사람들은 키가 크네 라고도 할 수 있어요. 그치? 여자 키가 170이면 크네 라고 생각할 수 있고 요즘 세상에 170이 뭐 키가 커 작네 라고 할 수도 있고 또 내가 만약에 모델이라고 쳐봐. 그럼 170이라고 하는 키는 완전 난쟁이 키인 거죠. 그치? 그러니까 키 크네 작네 이런 것들은 주관적인 의견이라고 볼 수 있겠지? 자, 객관과 주관이 이런 거라고 생각하시면서 즉 이 설명문은 정보를 전달하는 거니까 뭐 크네, 작네 이게 아니라 이렇게 좀 더 객관적인 내용을 담고 있어야 된다. 정보를 전달할 때도 주관적 정보가 아니라 객관적인 걸 전달해야 된다. 알겠지? 자, 그리고 계속 강조하는 거. 독자들의 글의 내용을 쉽게 이해하도록 해야 된다. 그래서 평이성인데요. 평이하다가
쉽다라는 뜻이잖아요. 쉽다, 평범하고 쉽다라는 게 평이성이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쉬운 어휘나 간결한 문장으로 써야만 독자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고요. 또 뜻이 분명하게 전달되도록 정확하게 표현해야 돼. 이걸 명료성, 분명하다라는 건데 아주 모호하게 표현하는 게 아니라 분명하게 표현하라는 거죠. 예를 들어 내가 라면 끓이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문을 쓴다고 합시다. 그랬을 때 물은 적당히 넣으세요. 스프도 적당히 넣으세요. 면이 적당히 익으면 이렇게 얘들아 그냥 적당히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도대체 적당히가 얼마야 이럴 수밖에 없잖아. 그런데 뭐 물은 500ml를 넣으세요. 뭐 면발은 뭐 어떻게 했을 때 이렇게 되면 된 거예요. 뭐 이런 식으로 좀 더 구체적으로 분명하게 설명을 해줘야 되겠지. 이런 게 바로 명료성이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일정한 순서나 원리에 따라 내용을 짜임새 있게 구성하는 게 독자들이 이 내용을 이해하는 데도 있어서 굉장히 좋다라는 거. 어쨌든 체계성인데 이런 5가지 특징들이 있구나라는 거 기억하시면서 도대체 어떤 짜임새, 어떤 체계인지 이걸 통해서 좀 살펴볼게요. 자, 설명문은요. 크게 처음, 중간, 끝 이렇게 나누기도 하고요. 머릿말, 본문, 맺은말 뭐 이렇게 나누기도 하는데요. 자, 머릿말 부분에 처음 부분에는요. 뭐 모든 글이 다 그렇지만 뭐가 들어가야 될까? 내가 이 글을 왜 썼는지 동기, 배경, 목적 이런 것들을 밝혀주시고요. 그런 다음에 설명하고자 하는 대상, 내가 무엇에 대해서 쓰겠다라고 하는 걸 밝히는 거지. 내가 라면 끓이는 방법을 지금부터 소개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또 독자의 흥미와 관심을 유발하는 거죠. 그치? 앞부분에는 일단 이 글을 읽게 하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넣어주면 더욱 좋겠죠? 자, 그리고 이 본문 중간 부분에서는 여기서부터는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돼요. 그치? 다양한 어떤 방법들을 내용 전개 방식을 활용해서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설명하면 되겠고요. 이 끝부분 맺은말에서는 앞에서 설명한 내용에 대해서 요약하거나 정리 또는 독자에 대한 당부나 뭐 과제 뭐 이런 것들을 제시하면 되겠습니다. 알겠지? 어쨌든 이런 짜임새가 있구나. 가끔씩 그냥 어디 딱 주고 이거 처음이게 중간이게 끝이게 뭐 이런 거 묻기도 하니까요. 여러분들 이런 것들 꼭 기억해 주세요. 자, 그리고 설명문을 읽는 방법도 좀 보도록 할게요. 설명 대상이 무엇인지 파악해. 맞아요. 내가 지금 어떤 글을 읽는지 알아야 될 거 아니야. 그치? 또 글의 짜임이나 전개 방법 등을 파악하며 읽는데 뭐 짜임이라고 하는 건 여러분 방금 본 것처럼 이거 처음이냐 중간이냐 끝부분이야. 즉 내가 지금 처음 부분 읽고 있나 중간 읽고 있나 끝부분 읽고 있나 이런 거 확인하라는 거고요. 또 전개 방법이라는 건 뭐냐면 이것도 뭐 표현 방법이라고 볼 수 있는데 뭐 예를 들어서 대조의 방식이 쓰이고 있느냐, 뭐 비교의 방식이 쓰이고 있느냐, 뭐 예시의 방식이 쓰이고 있느냐 이런 것들도 파악하면서 읽으라는 거야. 또 정확한 사실에 근거한 것인지 맞아요. 판단하면서 읽어야 돼. 그냥 우리가 설명문이니까 무조건 다 맞겠지 하고 읽으면 안 된다고. 읽으면서 이거는 아닌 것 같은데 뭔가 팩트가 아닌 것 같은데 이렇게 확인을 해가면서 읽으시고요. 지시어나 접속어에 유의하면서 중심 내용을 파악하며 읽어라. 자, 지시어는 뭐 이, 그, 저 뭐 이런 거고 접속어는 뭐 그러나 뭐 그래서 뭐 이런 거야. 이런 것들을 유의해서 읽으면 예를 들어 접속어 같은 거 그러나란 말이 나왔어. 그럼 지금까지 나왔던 내용이랑 뭔가 반대되는 내용이 나오겠구나 라고 이렇게 미리 내용을 예측할 수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좀 유의해가면서 중심 내용을 파악하면서 읽으시고요. 강문단의 내용을 바탕으로 글의 주제 파악하는 건 뭐 당연하지. 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읽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것도 좀 정리해 볼까요? 설명하는 글과 주장하는 글 차이점을 좀 보도록 할 텐데, 자, 설명하는 글은 정보를 전달해서 읽는 이의 이해를 높이는 글이고요. 주장하는 글은요, 설득을 통해서 읽는 이의 행동 변화를 유도하는 거. 즉, 내가 이렇게 주장을 해가지고 상대방이 이걸 듣고 이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라고 어떤 행동 변화를 유도하는 거. 이게 바로 목적이다라는 거 기억해 두시고, 설명하는 글은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정보를 전달해야 되기 때문에 이 정보는 어때야 돼? 객관적이고 사실적이어야 되는 거죠. 그치? 그리고 처음, 가운데, 끝 또는 머릿말, 본문, 맺은말. 그치? 그리고 주장하는 글 같은 경우는
이 주장하는 글은 필수 요소가 주장과 근거가 있어야 돼요. 즉, 내가 어떤 새로운 것을 주장하고 그것이 왜 맞는지 근거를 들어야 되는데 이 주장이라는 게 주관적이어야 된다는 거야. 얘들아, 주장이 객관적이면 될까 안 될까? 안 돼. 왜? 객관적이라는 건 이미 모든 사람들이 인정하는 거야. 그걸 굳이 뭐 다시 주장할 필요가 있나요? 그치? 그러니까 주관적인 나의 생각을 주장해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설득적, 이런 근거들은 이 주장이 타당하다라는 걸 우리에게 설득이 될 정도로 이렇게 돼야 되겠지. 그러니까 주관적, 설득적, 그리고 여기는 서론, 본론, 결론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다라고 여러분들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어렵지 않죠? 자, 오늘은 일단 첫 번째 강의라서 간단하게 설명문 이렇게 봤고요. 마지막으로 문제 좀 풀어볼까요? 다음 글이 설명문의 구성 단계 중 무엇인지, 즉 점과 중간과 끝부분 중에서 어디인지 찾아봐라 라는 건데 느낌이 팍 온다 얘들아. 지금까지 김치가 익어가는 과정에 대해 살펴보았다라는 거는 앞부분에 이거 다 받고 나는 이제 뭐 하겠다? 요약하고 정리하겠다라는 내용이잖아요. 아하, 그러니까 바로 끝부분 맺은 말이구나 라고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어렵지 않았죠?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일단 설명문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봤고요. 오늘 내용들 바탕으로 첫인상 맞는 것일까? 요거 한번 다음 시간에 공부해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지금의 첫 마음 그대로 가지고 다음 시간도 열심히 공부해 보자고요. 알겠지? 수고했어요.